우리의 미래,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강지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진에서 뵙기에도 항상 이런 모습이세요. 아, 예. 많이 들으시죠? 이 네. 신부님 모습 네. 같은 네. 그런 모습들. 어떻게 뭐 본인이 이렇게 딱 캐릭터로 잡으신 건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 그 어떤 가게에서 이런 와이셔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사 입어 봤는데 이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줄은 몰랐어요. 전에는 사실 저는 굉장히 컬러풀한 것들을 많이 입었거든요. 셔츠도 그렇고 거기 또 맞춰서 넥타이도 매고 했는데 건강에도 좋지 않대요. 그래요? 넥타이로 목을 꽉 조이면요, 이 혈액순환이 안 좋대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넉넉한 옷을 입고 나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이야기하든 말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편해서. 뭐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워낙 활동 많이 하셔도 항상 즐거우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요.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저에게 좀 지어진 직책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자살 방지 대책위원장이라는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 항상 일하는 건 아니고 이제 회의 있을 때마다 하는 건데, 자살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한 10년 전에 비해서 2배, 3배가 늘었어요. 또 1년에 1만 2천 명 정도가 자살로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어서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부터죠. 아주 본격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 일을 맡았느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 변호사는 항상 시리즈 웃고 다니니까 네. 좀 바보 같다는 의미도 될 게고. 그래서 뭐 자살 이런 방지를 하는 데는 뭐 적격이 아니냐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오히려 무거운 주제지만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 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정말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자살 또는 자학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 자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존. 네. 이제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할 때 네. 조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버티는 그래서 그런 느낌의. 뭐 자존심 강해 뭐 이런 네. 뜻으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처음에 그 셀프 에스팀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자존심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좀 의미가 전혀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존감. 나도 그래도 못생기긴 해도 쓸만한 구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난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나 이거 하나는 또 괜찮게 해. 라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는 마음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너나 없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말아라 말이죠. 네. 자학하고 자기 학대, 자기 비하하고 하는 것보다도 나도 그래도 뭐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나도 뭐 노래 하나는 잘해. 뭐 나도 뭐 네. 글 쓰는 거 하나는 잘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강지원 변호사님 하면은 뭐 아주 유쾌한 청소년 지킴이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은데 지금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저요? 한국 사회에서. 예. 예. 근데 지금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를 이 겉모습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시험 잘 봐서 들어가는 학교들 이런 학교를 골라서 다니고 뭐 고시도 학교 가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그것은 참 이 껍데기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네. 내가 정말 뿌듯하게 스스로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저 청소년기에 뭐 시험 공부하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점수 높이고 말이지 이런 거 하는 것은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시켜서 그냥 한 거예요. 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시 공부를 왜 했느냐, 왜 법조인이 됐느냐 이런 질문을 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장기 집권을 위해서 무슨 삼선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데모를 했거든요. 네, 그게 막 그때 잡으러 한참, 온대요. 네. 그래서 도망갔죠. 그게 사찰에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제 선배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다들 이야기하기를 그건 남자가 요새 그 당시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표현도 뭐 남자 차별적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만 남자가 무슨 사자를 붙여야 출세한다. 직업의 끝에 사자를 붙여요. 대우를 받는다 말이죠. 뭐 이런 얘기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래 해다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행정고시도 붙고 사법고시도 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것을 달리 좀 표현한다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네. 난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정말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밤을 새워서 해도 실증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고 한다면 뭐 온갖 인상을 다 써야 되고 말이죠. 그냥 짜증이 나고 근데 억지로 하잖아요. 그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인격 형성에도 좋지 않아요. 청소년 사업에 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어떤 계기로 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검찰청에 딱 갔었는데요. 네. 초임 검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때 맨 처음에 저한테 주어진 일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소년 사범, 청소년들이 말썽을 폈을 때 처리하는 일.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자연 보호라는 말을 썼어요. 요새 이제 이거 환경인데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사범 이 두 가지를 맡겨졌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그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런 그 검찰청이 붙잡혀온 청소년들을 생각하기를 저는 아주 고약한 놈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네. 인상도 아주 그냥 험악하고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항심 강하고 막. 그렇죠. 네. 사차건거 대들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검사실에 와서 이제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훔쳤냐, 안 훔쳤냐? 훔쳤습니다. 그 훔쳤고 뭐 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안 훔쳤습니다.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야? 막 그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만나본 아이들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동네에서 옆집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청소년들과 똑같은 청소년들이었고요. 심지어는 나의 어린 시절에 그 나이 또래 나의 모습과 똑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왜 저 녀석들이 이렇게 붙잡혀 왔을까? 그런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저 아이들이 타고난 심성이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고약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실수했을 뿐이다.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다만 실수했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심리학 책, 뭐 정신분석학 책, 무슨 심지어는 종교학에 이르기까지 법률책은 좀 제껴놓고 맨날 그런 거 하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검사라고 하는 일은 나한테 적성이 안 맞구나. 또 한 번 깨달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 뭐 때리치고 나버렸죠. 그리고 청소년들을 통해서 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청소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곧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이해하는 거겠죠. 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공부를 할 때마다 저는 아주 훨씬 더 즐거웠고요. 기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심리학 쪽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그 청소년들 뭐 선도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이제 봉사활동을 시킨다든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또 이렇게 다 우리 학교 교육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요. 예.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서울 보호관찰 소장 이런 것도 했어요. 네. 그런데 말썽핀 녀석들을 소년이나 교도소 같은 데 가두지 않고 그냥 집에서 다니게 하면서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이 일을 맡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책에서도 많은 사례를 받아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참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서 이제 또 집단 상담, 개별 상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 가지 그룹을 지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해서 사회 봉사 활동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비행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한 20-30명씩 사회 봉사 활동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봉사 활동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뭐 국립 현충원 같은 데 가서 네. 이제 풀 뽑고. 뽑고 네. 어쩌고 이제 청소하고 뭐 이런 네. 봉사도 했고 뭐 저기 무슨 이 비원 같은데 종묘 같은데 가서 눈 오를 때 눈 치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네.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집에서 방 쓸어 봤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종묘에 가서 눈도 네. 쓸어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도움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감동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저희 종로에 있는 라파엘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장애인 아이들 한 사람씩 또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에 태워서 수영장에 갔어요. 같이요. 네. 네. 가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물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혼자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명씩 이거 다 벗겨가지고 네. 팬티 하나 입히고 네.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씩 안고 한 명씩 안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차 싶으면 빠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봉사들을 이렇게 음.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다칠 사람 그냥 확 데리고 나가서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물체험을 하는 봉사를 시켜 보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이 우선 장애에 대한 이 공부가 덜 돼 있었고 인식이 잘못돼 있어서 참 저는 이거 솔직한 고백인데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 네. 이 비행 청소년들은 일단 비행을 젖은 네. 청소년일 거고 장애인들도 성격이 좀 특이하지 않을까. 소외받았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네. 해서 그래서 이 둘을 붙여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혹시나 화난다고 팽개쳐버리거나 걱정이 되셨군요. 굉장히 네. 걱정했어요. 근데 외국 문헌을 쭉 보니까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조심조심 이제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네. 이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 소감문을 받아보니까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 비행 청소년들이 쏘는 소감문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데 골라가면서 골라가면서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팔다리가 불편하신 그 장애인분을 보니까 눈망울이 너무너무 맑고 너무나 자기한테 순수하게 잘 대해주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뭐 이런 식의 소감문을 써낸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고 울었다니까요. 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착한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을 저질렀다는 청소년들도 마음속에 이렇게 착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정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감동을 하고 또 뭐 나중에 촛불 들고 또 부모님들에게 앞에서 소감을 낭독할 때 이럴 때는 막 엉엉 울고 네. 그걸 들으시는 부모님은 도우세요. 그렇죠. 자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체험들을 해 보았는데 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치유가 되는구나. 네, 이런 것들도 알게 됐죠. 네. 요즘 아이들이 뭐 등치만 커졌지 정신은 조금 피폐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학업에만 열중하는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이제 조금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인성 교육이 겸비되는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지만은 굉장히 또 학업이나 공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고생스럽게 지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이제 이 제도권 쪽에서 너무 그 공부나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방향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잡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적인 어떤 공통분모를 잘 마련해서 공부도 하면서 또 건강하게 또 책도 많이 읽고 자기 꿈도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좀 정책적인 방향에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잠시 앞에서 특성화 교육에 대한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솔직히 변호사님 공부할 때랑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 입시 전쟁에 막 공부해라 여전하잖아요. 아마도 지금은 더 할 거요. 이거 그 오히려 뭐 당시 더 많은 걸 저희 해야 시대에는 되죠. 예. 뭐 학교에서 좀 이렇게 무슨 공부에 재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몇몇들만 그렇게 전쟁을 하고 대부분들은 대학을 못 가는 시대였어요. 네. 아예 대학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직업에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83%가 대학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 다 모든 대학생이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모든 입시 전쟁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러한 풍토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한다면 때려 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학원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운동할 시간도 없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점점 또 잠을 건강 안 또 좋아지고. 네. 이걸 제대로 못 자요. 이런 이 무지막지한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이건 저는 아동 청소년 학대 행위다. 좀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아이들은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 때는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열심히 외우잖아요. 네. 그것도 저 깊은 뇌에 들어가서 오랜 그 기억이 되려고 한다면 잠잘 때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잠을 푹 자야 돼요. 근데 잠도 안 자고서 달달달 외우라고 하면 이건 뒤죽박죽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제일 개탄임하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다르게 태어났다. 모든 다른 탤런트를 타고났다. 모두 다른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네. 여기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고 각자 모두 다른 사람이 자기마다 다른 그 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것.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한 만큼만 있고 감수도 필요한 만큼만 있고 또 필요 없으면 관두고 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서 마음껏 발휘하고 살 수 있다면 누가 기쁩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이 기쁘잖아요. 네.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남들과 비교합니까? 내가 해피하면 항상 웃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응? 항상 희죽희죽 다니면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신 분이고 행복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카메라 기자님도 계시지만 난 저렇게 찍는 데 재주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은 난 말하는 데 재주가 있다. 난 글 쓰는 데 재주가 있다. 나는 무슨 자꾸 뭐 기계 같은 거 만지는 재주가 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길을 찾으세요.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 북턴을 정말 확 뜯어 고쳤어. 확 뜯어 고쳤어. 다. 모든 청소년들이 네. 저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주라. 이건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꼭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근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요즘은요 이런 제안까지 해놓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2천여 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몽땅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꿉시다. 학교별로 다. 학교별로 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골프 고등학교 있거든요. 네. 또 무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있거든요. 요리 고등학교 있거든요. 굉장히 인기예요. 네. 우리 그 신지혜 선수가 한평 골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엄청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문계, 그래서 일반계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학 고등학교를 만듭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수학 고등학교.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은 다 모여야 돼. 팔도강사에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국민 기본 공통 과목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수학만 하는 거예요. 그 이 녀석은 수학이 너무 재밌으니까 수학하기 위해서 학교 가요. 그렇죠. 학교를 왜 관둡니까? 왜 학교 부정 현상이 생깁니까? 그래서 수학고등학교 만들자. 뭐 신문고등학교 만들어도 돼. 경영고등학교. 돈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슨 회계고등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학교들을 만들 수가 있다. 심지어는 무슨 재즈고등학교,
만들어도 돼요. 그쵸. 왜 없습니까? 뭐 방송, 뭐 아나운서 고등학교, 무슨 사진 고등학교 막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고등학교를 그렇게 한다면 고등학교 간에 전화가 아주 자유롭게 해야 돼요. 네. 난 안 맞으면은 사진을 찍어보다가 또 노래도 불러보다가 네. 여러 가지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다 섞여져요. 다 섞여져서 자신만의 길, my way, my way를 찾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뭐 더 많은 질문을 해드리고 싶고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나요? 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계획들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요, 정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이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는 특성화하자.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특성화하자. 그 길을 가게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 학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께서 우리 사회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세요. 그게 우리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소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 운동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 이런 일에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 교육계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많은 대학들 중에 많은 대학이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대학들은 평생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바로 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질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여기서 요리를 배웠으면 요리 가서 실습하고 싶어 해야지. 네. 하겠죠. 그럼 다니다가 나이가 한 30살 됐어요. 근데 요새 좀 새로 나온 지식이 뭐 없을까? 그쵸, 궁금하다. 또 알아야 되니까. 뭐 그때쯤 또 대학 가도 돼요. 대학교를 배우고. 늦게 가도 되는 거예요. 네.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바뀔 것이고 지금과 같은 저 사교육 이게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없어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아이의 뚫린 재주를 찾아라. 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사교육이 발달할지 모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교육은 나쁜 사교육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 저 쌈짓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과학 공부 시키라고 했나요? 아니요. 국가에서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 부모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 아이의 뚫린 재주를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는 일에 자기 돈을 쓰는 것은 우리 박수 쳐보내야죠. 어떻게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식들을 일으키기 위하는 이런 훌륭한 부모님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지 방향만 바로 잡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합시다 하는 그런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예. 너무 바쁘신데 오늘 정말 이 감동적인 얘기부터 그럼. 이 많은 얘기들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또 활동 많이 기대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